오늘은 전 세계가 뭔가 대충도로 시기로 가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니까는 2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 후에 또 6.25 사변을 겪고 그리고도 지금 70년이 다 돼 갑니다. 냉전 시대를 거치잖아요. 미소 간에 이제 좌익 우익의 이제 냉전 시대를 거칩니다. 그 시기를 지나서 그래도 평화 시대로 가면서 모든 나라가 무역이든 뭐든 모두 개방해 가지고 이렇게 사는 이제 세월을 몇십 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피로감이 쌓였다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이고 극우적이고 극자적이고 이와 같은 바탕으로 흐르면서 이 대충돌의 시기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중국과 미국과 또 북한 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거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아까 이제 전 세계가 충돌의 시기로 가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인종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종 분쟁. 그러니까는 미국의 백인은 원래 주류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오랫동안 여기저기서 난민도 오고 여기저기서 이민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 있던 흑인뿐만 아니라 그 유색인들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뭐 멕시칸이든 어디든 아시아 쪽이든 사방에서 계속 유입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과 같이 백인의 주류 사회다 뭐 이렇게 딱히 숫자적으로는 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유색인이 나오잖아요. 오바마 같이. 그 힘이 이제 비슷해지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동안에 그렇게 지켜보면서 백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누적됐잖아요. 그래서 또 트럼프를 당선시킨 것이고, 여기서 이제 인종 분쟁이 지금 이 심화되고 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여기 이 도시 저 도시에서 충돌을 한단 말이에요. 시위대가 등장해가지고 한쪽에는 백인 우월주의, 한쪽에는 그 인종주의 반대 이러면서. 그런데 문제는 국론까지 갈라지고 있다. 언론까지 갈라지고 있고 정치도 갈라지고 있다. 왜 그러냐? 힘이 비슷하니까 민주당은 아무래도 백인 우월 쪽보다는 그냥 다인종 뭐 유색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추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 말하면 저 좌파가 민주당이라 보면 돼요.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우파 하면은 바로 공화당인데, 이 공화당은 좀 전통적으로 백인 우월 그쪽이 조금 가깝다고 봐야 돼요. 성향이. 이러다 보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또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그런 성향이 뭐 없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큰 규모 폭력이 발생하고 정보군의 치안 유지 필요성이 제기되는 점이 있다. 그리고 여론이 양극화 되고 또 정치 리더십이 뭔가 실종돼 가지고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이제 이런 상황이 점점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평가를 한다 이거죠. 그럼 이제 이것이 심화되고 혹시 충돌을 해서 서로 경원하고 미워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 미국이 두 판으로 갈라질 수 있다, 이런 소리죠. 그러다 보면 또 충돌이 나올 수 있고, 물론 미국이란 틀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일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다만 이것이 세월을 두고 쭉 진행되다 보면은 나중에 정말 충돌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 미국이란 나라가 뭐 조그만 나라같이 금방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갈라지고 싸우고 그럴 나라는 아니에요. 이 나라가. 뭐 우리나라는 좀 나라가 좀 적다 보니까 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론이고 뭐고. 미국은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거 심화되면은 점점 내부적으로 이제 폭발성이 있다.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전 세계도 비슷해요. 이 양상이.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사방에 그런 충돌이 있어요. 어떤 이념적인 충돌, 뭐 이해관계 충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개방 쪽으로 왔다가 이것이 피로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피로감.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좌우 대립, 이것이 이제 극에 이르렀다. 우리도 극에 이르렀어요. 뭔가 그냥 해결될 수 없는 그 상태까지 와버렸어요. 남북 간에도 그러잖아요. 남북 간에도 수십 년간 서로가 서로를 경쟁해 오면서 왔는데 또 평화로 가자 하기도 해보고 했지만 이제 완전히 어떤 시점이 왔다 이 말이야. 이건 해결 안 되면 안 될 시점.
어떤 형태로든 해결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꼭지점까지 왔어요. 화산으로 말하면 폭발 직전입니다. 화산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거 잠깐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지그자그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제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핵실험장 부근에 자꾸 지금 지진이 납니다. 6차 핵실험하고 지진이 3번쯤 될 거예요. 6차 핵실험하고 얼마 있다 자연지진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23일이죠. 2차례 있었잖아요. 1차, 2차. 이게 자연지진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았어요. 또 핵실험한 거 아니냐 하고. 그러나 이제 지금 정리된 걸로는 그게 아니고 자연지진으로 지금 정리됐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자연지진은 아니고 6차 핵실험의 여파다 이거지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나시나 제르보 사무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실험에 따른 2차 지진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도 발표하는 이제 이 지진에 대해서 이제 자연지진으로 발표했죠. 기상청은 그건 마쳤지만 우리 기상청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진앙지도 처음에는 20km 방 뭐 하더니 그 다음에 6km 이렇게 수정하고 지진 강도도 좀 수정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이쪽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데이터를 얻을 수 없어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뒤에 중국 측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다시 수정한 것이죠. 그게 6차 핵실험 때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6차 때도 우리 기상청은 5.7, 5.8 그랬어요. 강도를 리터 지진 강도라 하죠. 그걸 그렇게 말했는데 미국하고 중국 쪽에서는 어떻게 발표했냐면 6.3으로 발표했어요. 그럼 5.78, 6.3 큰 차이 뭐 있냐 이러지만 큰 차이 납니다. 왜냐하면 0.1이 한 배거든요. 0.2 하면 2배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잖아요. 1.0 하면 10배 차이예요. 그래서 5차보다 6차는 위력이 13배 차이가 났다. 진폭 강도만 해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 방출량 하면 41배였다.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5차 때는 15킬로톤급이었다. TNT 폭발력. 그것이 바로 이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위력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6차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 거의 200킬로톤 나온 거예요. 200킬로톤. 그럼 몇 배입니까 도대체? 200킬로톤. 2메가톤인데. 그렇죠? 자, 이래서 이번에 이제 자연지진으로 이제 규정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그 자연지진 왜 자꾸 나느냐 이거죠. 6차 핵실험으로 단층이 움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하죠. 이제 그렇게 되면 뭔 문제가 있냐? 거기에서 백두산이 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 자꾸 그렇게 흔들다 보면 백두산이 분화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에이 그 정도 가지고는 아닐 거고 적어도 7.0 지진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6.3하고 7.0은 또 위력 차이 큽니다. 그러나 7.0이 아니라도 자꾸 두들기다 보면은 자꾸 자극을 하다 보면 분화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일단 주변에 자꾸 그 자연지진이 있는 거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지진이라는 거 뭐 화산 폭발 이런 것은 힘이 오래 누적돼 가지고 때가 되면 터지는데 그때는 이제 건드려주면 터지기가 쉬운 거죠. 누적이 오래됐을 때는. 지금 백두산도 폭발한 지 거의 1000년 돼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적이 많이 돼 있다 봐야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그렇고 아무튼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뭔가 지금 막 그 들끓고 뭔 일이 터져야만 해결될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트럼프가 때맞춰 딱 등장했어요. 트럼프는 좌쪽에서 보면 이제 극우에 속한다 해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나치게 되면 충돌을 일으키는 건 사실입니다. 바로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가 어떤 성향이었냐면은 극우였습니다. 극우. 아리안 민족주의. 독일 최상주의. 그리고 뭔가 그 강력하게 해결을 해버리려는 그 집념, 강성 이런 것이 이제 겸비된 사람이 히틀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걸로 전 독일 국민을 이제 선동하고 막 하나로 줄을 세고 이렇게 되면서 2차 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 시절에도요. 그 이념적 이해적인 대립이
엄청나게 충돌할 시기예요. 그때가 민족마다 그 시점이 거기다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너무 나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생했느냐면 공산주의, 모두 같이 잘 살자, 같이 나눠 먹자, 이것이 공산주의였잖아요. 그것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을 그 시점입니다. 바로 소련이 그렇게 해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극우적인 히틀러는 거기에도 반대하고 또 독일의 그 자존심 이런 걸 세우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전쟁까지 돌입하게 돼요. 점점. 그렇다고 해서 그 히틀러가 등장하던 그 독일 그 험악한 분위기하고 지금 트럼프가 등장한 미국 분위기하고 이거는 차이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그때하고 같지는 않아요.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 이제 점점 이것이 강화돼 가면 뭔가는 하나 터져야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죠. 2차 대전 마냥 전체가 터지는 거 이런 거는 이 분위기는 안 되지만 뭔가 충돌이 한번 나야 해결될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중국하고도 미국하고 대립하는데 이 북한 핵도 결국은 중국이 굴복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이 굴복해야. 그런데 중국이 이제 굴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하고 충돌해서 현재 중국이 견디고 이길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중국 자체 안에 내부 자체가 경제적으로 모두 약화돼 있고 또 기업들이 중국을 속속 지금 떠나고 있는 중이고 그 안에 내부의 내성이 미국하고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 이런 이야기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지금 중국이 좀 철저히 이행을 하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김정은 또 반발하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이제 김정은 믿는 데가 있어요. 아무리 중국이 그런 척해도 북한 자체를 붕괴시키고 버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북한은 그냥 미국이든 중국이든 마음에 안 들면 막 치는 거예요. 중국도 사정권 안에 들었다 이런 말도 했으니까. 이제 자칭과 이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 이 사람 이제 발언이 소개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발언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종종 중국 정부에 대해서 특히 대북 정책에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근데 기고문에서 중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그 네 4대 과제로 북한 핵무기 처리, 대규모 난민 유입 대응, 북한 사회 질서 회복, 북한 정권의 재편을 제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된다. 그것이 최선 아니겠냐 이런 의견을 이제 밝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발언을 할 때는 중국 내부에 이런 의견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전혀 없는데 발표하고 그럴 수 없는 곳이 바로 중국이거든요. 중국 정권 당 이게 일당으로 강하기 때문에 아무나 자기 의견 툭툭 발표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쪽 분위기가 미국하고 달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죠. 미국의 군사적 공격의 결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면 중국이나 미국은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 핵무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의견을 제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국 동북부 지역에 북한 난민을 수용할 안전지대도 설치하고 한반도 통일을 수용할지에 대해서 미국하고 대화도 해야 된다.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이야기가 전에도 좀 있었어요. 미국하고 중국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 의논해야 된다 이라고. 아마 뒤로 또 그런 의견이 또 오고 가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대비하는 것이 정치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계속 미국 트럼프 또 북한 김정은 계속 주고받잖아요. 서로가 서로 말포탕 던지고. 그래 지금 겉 분위기는 굉장히 악화되는 듯 하고요. 그리고 일반 언론에 한국 언론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미국인 3분의 2가 선제 공격을 반대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미 일간지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와 ABC 뉴스에서 18일, 21일 이 상간에 이제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23일 날 이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럴 때 북한이
먼저 공격했을 때만 미국이 공격해야 된다. 이게 67% 달했어요. 그런데 상관없이 미국이 먼저 북한을 군사 공격해야 된다도 이제 23% 나왔습니다. 이거 합해보면 90%예요. 90%. 결국은 군사 옵션에 긍정적으로 찬성하는 게 90%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3분의 2가 반대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북한이 먼저 공격했다, 핵미사일로 공격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북한이 일반 미사일로 공격하든 도발을 강하게 하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반응을 해가지고 아니면 우발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을 공격하든 어떻게 되든 이럴 때 미국이 대대적으로 공격을 해서 부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가 아니고 군사 옵션 긍정으로 보는 것이 67%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합하면 90% 되잖아요. 이것이 최근에 이제 동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전에 한 달 전입니다. 8월 7일 발표된 거예요. 싱크탱크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7일날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인원이 조금 더 많네요. 202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여기에서 북한 핵시설을 공습해야 된다. 이것이 40% 나왔어요. 40%. 아까 23% 그랬지만 이거 40%입니다. 그리고 북한 핵을 파괴하기 위해서 미군을 투입해야 된다. 이 부분 찬성하기 28% 나왔어요. 결국은 뭐냐면 군사 옵션, 군사 작전 이 긍정이 68%예요. 이것도 합하면은. 다만 미군 투입해야 된다. 이건 좀 소극적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군 투입해 가지고 핵시설만 파괴하면은 큰 전쟁은 나지 않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아마 이쪽을 이제 지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중에서 막 폭격을 하는 거는 확전되기가 십상이니까 좀 그것은 좀 우려한다 이 말이죠. 이 28%는 어찌됐든 40%, 28% 이것이 다 68%지 합하면 군사작전의 긍정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미국인들의 성향은 지금 언제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해도 개념치 않는다 이 정도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충돌이란 게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이 먼저 공격을 한다. 이런 거 어때요? 최근에 비안비 폭격기가 휴전선을 넘어가지고 이제 국제 공역입니다. 바다. 거기는 이제 국제 지역이에요. 거기로 이렇게 쭉 비행했잖아요. 그런데 위도상으로는 북한 쪽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다만 북한의 영공을 침범 안 했다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그 아래예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는 핵실험한 장소든 어디든 바로 그냥 직격해 버릴 수 있다 이 말이 뭐 좀 더 들어가서 폭격을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언제든지 바로 공격할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이 얼마나 또 신경 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지대공 미사일은 SA5 이 레이더가 가동됐다. 그렇게 이제 북한 쪽에서 영공만 넘어오면 격추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발적으로 미사일이 발사됐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충돌이 나는 거죠. 그때는 어떤 결정을 해서 폭격을 하든 뭐하든 그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육지에는 경계선이 분명합니다. 휴전선이든 어떤 육지선은 경계선이 분명하지만 하늘이라든가 바다는 완전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우리 영해를 침범했다 이렇게 하면서 우발적으로 충돌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돌이 나면은 바로 이 순간에는 바로 확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죠.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딱 돼 있어요. 일본이든 괌이든 사방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점점 군사력을 이제 증가한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다시 미사일을 도발하든 어떻게 되든 결국은 또 하게 돼 있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대응해서 군사력이 증강되고 또 위협 비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실시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바로 공격하고 전쟁에 들어갈 준비가 다 완비돼 버리겠죠. 미국 쪽에서는 뭐 특별하게 함대를 보내고 뭐 하고 할 필요도 없이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북한 측에서는 다음 어떤 카드가 있겠습니까? 미사일을 발사한다,
아니면 7차 핵실험을 한다. 그런 것 말고도 인질 확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백령도, 연평도 이곳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은 남한의 어떤 요충지를 공격해서 확보하려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겠죠. 인질작전. 이렇게 해서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금방 충돌할 듯이 또 군사력도 증가하고 서로 주고받고 공격하니 많이 하고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은 뭐가 늘어납니까? 피로감이 늘어나지요. 어제도 뭔 일 날 듯 하더니 아무 일 없고 오늘도 아무 일 없고 또 내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만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한국민만 그런 게 아니고 북한 당국도 그렇게 될 거예요. 왜? 날마다 비상 걸려가지고 대비하는데 1년 12달 아무 일도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때가 이제 사실은 위기로 심화되는 시점이죠. 그렇지만 오히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여유를 보이고 뭐 어쩌고 하면은 이제 그때가 위험한 것이죠. 아무튼 북한에서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뭔가 또 할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은 거기 대응해서 계속 증강할 거예요. 꼭지점 갈 때까지. 어떤 식으로든 어느 쪽에서 부분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시점으로 전체 세계 기운이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 거, 이런 분위기가 있다. 2차 대전처럼 그런 정도 그 험악한 분위기는 아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뭐 우리나라는 좀 나라가 좀 적다 보니까 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론이고 뭐고. 미국은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거 심화되면은 점점 내부적으로 이제 폭발성이 있다.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전 세계도 비슷해요. 이 양상이.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사방에 그런 충돌이 있어요. 어떤 이념적인 충돌, 뭐 이해관계 충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개방 쪽으로 왔다가 이것이 이제 피로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피로감.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좌우 대립 이것이 이제 극에 이르렀다. 우리도 극에 이르렀어요. 뭔가 그냥 해결될 수 없는 그 상태까지 와버렸어요. 남북 간에도 그러잖아요. 남북 간에도 수십 년간 서로가 서로를 경쟁해 오면서 왔는데 또 평화로 가자 하기도 해보고 하지만 이제 완전히 어떤 시점이 왔다 이 말이야. 이건 해결 안 되면 안 될 시점. 어떤 형태로든 해결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꼭지점까지 왔어요. 화산으로 말하면 폭발 직전입니다. 화산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거 잠깐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지그자그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제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핵실험장 부근에 자꾸 지금 지진이 납니다. 6차 핵실험하고 지진이 3번쯤 될 거예요. 6차 핵실험하고 얼마 있다 자연지진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23일이죠. 2차례 있었잖아요. 1차, 2차. 이게 자연지진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았어요. 또 핵실험한 거 아니냐 하고. 그러나 이제 지금 정리된 걸로는 그게 아니고 자연지진으로 지금 정리됐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자연지진은 아니고 6차 핵실험의 여파다 이거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나시나 제르보 사무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실험에 따른 2차 진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도 발표하는 이제 이 지진에 대해서 이제 자연지진으로 발표했죠. 기상청은 그건 마쳤지만 우리 기상청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진앙지도 처음에는 20km 방 뭐 하더니 그 다음에 6km 이렇게 수정하고 지진 강도도 좀 수정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이쪽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데이터를 얻을 수 없어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뒤에 중국 측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다시 수정한 것이죠. 그게 6차 핵실험 때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6차 때도 우리 기상청은 5.7, 5.8 그랬어요. 강도를 릭터 지진 강도를 하죠. 그걸 그렇게 말했는데 미국하고 중국 쪽에서는 어떻게 발표했냐면 6.3으로 발표했어요. 그럼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는
핵실험한 장소든 어디든 바로 그냥 직격해 버릴 수 있다 이 말이 뭐 좀 더 들어가서 폭격을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언제든지 바로 공격할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이 얼마나 또 신경 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지대공 미사일은 SA5 이 레이더가 가동됐다. 그렇게 이제 북한 쪽에서 영공만 넘어오면 격추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발적으로 미사일이 발사됐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충돌이 나는 거죠. 그때는 어떤 결정을 해서 폭격을 하든 뭐 하든 그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육지에는 경계선이 분명합니다. 휴전선이든 어떤 육지선은 경계선이 분명하지만 하늘이라든가 바다는 완전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우리 영해를 침범했다 이렇게 하면서 우발적으로 충돌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돌이 나면은 바로 이 순간에는 바로 확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죠.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딱 돼 있어요. 일본이든 괌이든 사방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점점 군사력을 이제 증가한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다시 미사일을 도발하든 어떻게 되든 결국은 또 하게 돼 있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대응해서 군사력이 증강되고 또 위협 비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실시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바로 공격하고 전쟁에 들어갈 준비가 다 완비돼 버리겠죠. 미국 쪽에서는 뭐 특별하게 함대를 보내고 뭐 하고 할 필요도 없이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북한 측에서는 다음 어떤 카드가 있겠습니까? 미사일을 발사한다 아니면 7차 핵실험을 한다 그런 것 말고도 인질 확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백령도 연평도 이곳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은 남한의 어떤 요충지를 공격해서 확보하려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겠죠. 인질작전 이렇게 해서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금방 충돌할 듯이 또 군사력도 증가하고 서로 주고받고 공격하니 많이 하고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은 뭐가 늘어납니까? 피로감이 늘어나지요. 어제도 뭔 일 날 듯 하더니 아무 일 없고 오늘도 아무 일 없고 또 내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만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한국민만 그런 게 아니 완전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우리 영해를 침범했다 이렇게 하면서 우발적으로 충돌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돌이 나면은 바로 이 순간에는 바로 확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죠.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딱 돼 있어요. 일본이든 괌이든 사방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점점 군사력을 이제 증가한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다시 미사일을 도발하든 어떻게 되든 결국은 또 하게 돼 있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대응해서 군사력이 증강되고 또 위협 비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실시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바로 공격하고 전쟁에 들어갈 준비가 다 완비돼 버리겠죠. 미국 쪽에서는 뭐 특별하게 함대를 보내고 뭐 하고 할 필요도 없이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북한 측에서는 다음 어떤 카드가 있겠습니까? 미사일을 발사한다 아니면 7차 핵실험을 한다 그런 것 말고도 인질 확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백령도 연평도 이곳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은 남한의 어떤 요충지를 공격해서 확보하려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겠죠. 인질작전 이렇게 해서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금방 충돌할 듯이 또 군사력도 증가하고 서로 주고받고 공격하니 많이 하고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은 뭐가 늘어납니까? 피로감이 늘어나지요. 어제도 뭔 일 날 듯 하더니 아무 일 없고 오늘도 아무 일 없고 또 내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만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한국민만 그런 게 아니고 북한 당국도 그렇게 될 거예요. 왜? 날마다 비상 걸려가지고 대비하는데 1년 12달 아무 일도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때가 이제 사실은 위기로 심화되는 시점이죠. 그렇지만 오히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여유를 보이고 뭐 어쩌고 하면은 이제 그때가 위험한 것이죠. 아무튼 북한에서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뭔가 또 할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은 거기 대응해서 계속 증강할 거예요. 꼭지점 갈 때까지. 어떤 식으로든 어느 쪽에서 부분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시점으로 전체 세계 기운이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 거, 이런 분위기가 있다. 2차 대전처럼 그런 정도 그 험악한 분위기는 아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충돌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 미국이란 나라가 뭐 조그만 나라같이 금방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갈라지고 싸우고 그럴 나라는 아니에요. 이 나라가 뭐 우리나라는 좀 나라가 좀 적다 보니까 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론이고 뭐고. 미국은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거 심화되면은 점점 내부적으로 이제 폭발성이 있다.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전 세계도 비슷해요. 이 양상이.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사방에 그런 충돌이 있어요. 어떤 이념적인 충돌, 뭐 이해관계 충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개방 쪽으로 왔다가 이것이 이제 피로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피로감.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좌우 대립 이것이 이제 극에 이르렀다. 우리도 극에 이르렀어요. 뭔가 그냥 해결될 수 없는 그 상태까지 와버렸어요. 남북 간에도 그러잖아요. 남북 간에도 수십 년간 서로가 서로를 경쟁해 오면서 왔는데 또 평화로 가자 하기도 해보고 하지만 이제 완전히 어떤 시점이 왔다 이 말이야. 이건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시점. 어떤 형태로든 해결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꼭지점까지 왔어요. 화산으로 말하면 폭발 직전입니다. 화산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거 잠깐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지그자그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제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핵실험장 부근에 자꾸 지금 지진이 납니다. 6차 핵실험하고 지진이 3번쯤 될 거예요. 6차 핵실험하고 얼마 있다 자연지진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23일이죠. 2차례 있었잖아요. 1차, 2차. 이게 자연지진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았어요. 또 핵실험한 거 아니냐 하고. 그러나 이제 지금 정리된 걸로는 그게 아니고 자연지진으로 지금 정리됐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자연지진은 아니고 6차 핵실험의 여파다 이거지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나시나 제르보 사무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실험에 따른 2차 진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도 발표하는 이제 이 지진에 대해서 이제 자연지진으로 발표했죠. 기상청은 그건 마쳤지만 우리 기상청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진앙지도 처음에는 20km 방 뭐 하더니 그 다음에 6km 이렇게 수정하고 지진 강도도 좀 수정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이쪽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데이터를 얻을 수 없어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뒤에 중국 측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다시 수정한 것이죠. 그게 6차 핵실험 때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6차 때도 우리 기상청은 한지 거의 1000년 돼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적이 많이 돼 있다 봐야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그렇고 아무튼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뭔가 지금 막 그 들끓고 뭔 일이 터져야만 해결될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트럼프가 때맞춰 딱 등장했어요. 트럼프는 좌쪽에서 보면 이제 극우에 속한다 해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나치게 되면 충돌을 일으키는 건 사실입니다. 바로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가 어떤 성향이었냐면은 극우였습니다. 극우. 아리안 민족주의. 독일 최상주의. 그리고 뭔가 그 강력하게 해결을 해버리려는 그 집념, 강성 이런 것이 이제 겸비된 사람이 히틀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걸로 전 독일 국민을 이제 선동하고 막 하나로 줄을 세고 이렇게 되면서 2차 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 시절에도요. 그 이념적 이해적인 대립이 엄청나게 충돌할 시기예요. 그때가 민족마다 그 시점이 거기다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너무 나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생했느냐면 공산주의 모두 같이 잘 살자 같이 나눠 먹자 이것이 공산주의였잖아요. 그것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을 그 시점입니다. 바로 소련이 그렇게 해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극우적인 히틀러는 거기에도 반대하고 또 독일의 그 자존심 이런 걸 세우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전쟁까지 돌입하게 돼요. 점점 그렇다고 해서 그 히틀러가 등장하던 그 독일 그 험악한 분위기하고 지금 트럼프가 등장한 미국 분위기하고 이거는 차이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그때하고 같지는 않아요.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 이제 점점 이것이 강화돼 가면 뭔가는 하나 터져야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죠. 2차 대전 마냥 전체가 터지는 거 이런 거는 이 분위기는 안 되지만 뭔가 충돌이 한번 나야 해결될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중국하고도 미국하고 대립하는데 이 북한 핵도 결국은 중국이 굴복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이 굴복해야. 그런데 중국이 이제 굴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하고 충돌해서 현재 중국이 견디고 이길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중국 자체 안에 내부 자체가 경제적으로 모두 약화돼 있고 또 기업들이 중국을 속속 지금 떠나고 있는 중이고 그 안에 내부의 내성이 미국하고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 이런 이야기죠. 경제적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좀 철저히 이행을 하려 그럽니다. 그러다